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주중에 있는 축구 승무패 토토 최종픽과 독시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좀 A매치 경기들이 있어서 A매치 경기들로 좀 들어왔죠. 금요일 날에 이제 어, 이 배팅이 마감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촬영을 좀 하게 됐고요. 1번 경기부터 좀 배당 쪽 위주와 그리고 좀 경기력 부분을 좀 참고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배팅 내역이라든지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만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식픽 같은 경우엔 조금 더 이변 위주로 가져가서 독식을 하기 위한 이변 위주의 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기입니다. 카자흐스탄 대 이제 슬로베니아의 경기고요. 우선은 슬로베니아가 정배당을 받긴 했죠. 근데 뭐 두 팀의 경기력을 봤었을 때 저는 슬로베니아도 공격적인 모습에서의 그렇게 득점력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고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많은데 이 배당도 좀 높게 책정이 됐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두 팀의 경기력 차이가 좀 크지 않다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좀 가지고 있어서 이 경기는 오히려 좀 슬로베니아 쪽보다는 무승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뭐 경기력은 뭐 두 팀의 전력 차이는 좀 나기 때문에 최종에서는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무승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경기라서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입니다. 이탈리아 대 잉글랜드의 경기고요. 투표율은 좀 무승부에 좀 가장 투표율이 많이 몰렸고 배당적인 측면에서는 원정이긴 하지만 잉글랜드에게 좀 정배당을 준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두 팀을 봤었을 때 이탈리아와 잉글랜드 전력적인 부분에서는 잉글랜드가 더 앞서요. 왜냐면 뭐 이탈리아가 유로에서 우승을 했더라도 월드컵 예선에서 탈락을 하면서 월드컵에 진출을 하지 못했었고 잉글랜드는 월드컵 때도 뭐 좋은 모습들이 많았었죠. 전력적인 부분에서는 잉글랜드가 조금 더 앞서긴 한데 이탈리아는 월드컵 예선에서 탈락했었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좀 단단히 준비를 하고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이탈리아가 잉글랜드 상대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은 잉글랜드의 최근의 공격에서의 득점력이 뭐 케인적인 부분도 그렇고 좌우 날개에서의 모습들도 그렇고 좀 아쉬운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좀 어떻게 보면 이변인데 이탈리아 쪽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의 경기기도 하고 전체적인 전력들을 봤었을 때도 이탈리아가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승으로 좀 이변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북마케도니아 대 이제 몰타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좀 북마케도니아 쪽으로 투표율이 굉장히 많이 몰렸죠. 80%가 가까운 투표율이 몰렸는데 몰타와의 전력을 비교해 봤었을 때 뭐 배당도 그렇고 사실 몰타는 축구 팀적으로 봤었을 때는 좀 많이 밀리죠. 북마케도니아가 엄청난 강팀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몰타와의 전력 차이는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정도의 투표를 받을 만큼 북마케도니아가 경기를 주도할 때의 경기력은 저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북마케도니아의 장점은 어떻게 보면 상대가 좀 강팀일 때 그것을 지키는 부분에서의 좀 장점이 더 많은 팀이라는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좀 무승부에 이변까지는 포함을 해도 이 정도 투표율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승무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입니다. 덴마크 대 핀란드의 경기고요. 최종에서는 이 경기는 덴마크의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덴마크의 전력 자체가 핀란드와 비교해봤을 때 워낙에 좀 강한 부분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근데 좀 투표율이나 배당이나 이 정도로 좀 낮게 측정이 되고 이 정도로 몰릴 만한 투표율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그래도 지금 두 팀의 전력 차이나 경기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최종에선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도의 투표율이 몰릴 만큼
지금 핀란드가 밀리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이 정도의 투표율과 배당은 좀 수상하다라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어서 완전한 역배를 포함을 해서 승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의 경기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무승부보다는 좀 승패 방향일 것 같아서 승패 투픽으로 독식에서 이변을 포함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입니다. 슬로바키아 대 룩셈부르크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두 팀의 전력 차이가 워낙에 크고 이변을 바라볼 만큼의 룩셈부르크의 전력 자체가 저는 이변을 봤었던 앞선 경기들에 비해서 좀 많이 밀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경기는 슬로바키아의 단통 승으로 최종과 독식 모두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보스니아 대 아이슬란드의 경기고요. 저는 이 경기는 승무패로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니아가 분명히 뭐 제공권이나 힘싸움에서는 아이슬란드 상대로 강한 부분을 보여주겠지만 아이슬란드가 분명히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 보스니아가 그것을 뚫어내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보스니아의 공격진의 모습들을 봤었을 때는 그다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경기는 좀 승부패가 다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아이슬란드의 세트피스 한 방에 좀 당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스니아의 승부패로 최종에선 지어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말씀드렸던 이런 세트피스 한방 그리고 A매치가 은근히 좀 이변이 많이 나오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독식에서는 그래도 이변을 가져가는 픽인 만큼 완전한 역패를 좀 가져가 봤습니다. 보스니아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입니다. 불가리아 대 몬테네그로의 경기고요. 저는 이 경기 체중에서는 좀 단통 패로 이변을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가리아, 저는 개인적으로 몬테네그로와 비교해 봤었을 때 전력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투표율도 그만큼 몰리지 않았었고 이렇게 좀 무승부 쪽으로 좀 투표율이 많이 몰렸을 때 저는 좀 가져가지 않는 경향들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팀의 경기부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두 팀 다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강할 거예요. 그렇다면 두 팀 다 좀 공격적으로 나오는 방향이 나와서 좀 승패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종에서는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단독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율이 많이 몰렸다라고 할지라도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승패 방향 쪽을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두 팀의 전력 차이가 좀 크지 않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독식에서는 무승부를 가져가 볼 만한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단독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입니다. 프랑스 대 네덜란드의 경기고요. 네, 이 경기는 최종픽에서는 좀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가 좀 굉장히 유리해 보이는 경기이긴 한데 저는 네덜란드가 최근에 뭐 월드컵 때도 그렇고 경기에서 보여줬었던 모습들이 굉장히 좋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가 분명히 유리해 보이는 경기지만 네덜란드의 지금의 좌우측의 날개에서의 모습이라면 그리고 이런 중원에서의 모습이라면 저는 네덜란드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승무패로 좀 이변으로 지어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그래도 이 두 팀 다 좀 수비적으로 나오기보다는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무승부보다는 승패 방향에 더 가까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독식에서는 승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입니다. 지브롤터 대 그리스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지브롤터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그리스라서 조금은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리스가 이 제공권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이 크로스적인 부분이나 세트피스에서의 한 방으로 무난하게 이길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브롤터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입니다. 체코 대 폴란드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최종에서는 체코의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가 사실 레반도프스키에서의 부분들도 그렇고 체코의 전력이 예전만 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이 두 팀의 전력 차이를 생각을 해봤을 때 투표율이 좀 균등하게 분배가 되긴 했지만 두 팀의 전력 차이를 생각을 해봤을 때 경기력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체코가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단통 패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체코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이긴 한데 독식에서는 이변을 가져가는 픽이기도 하고 투표율이 좀 균등하게 분배가 돼서 단통 패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몰도바 대 페로제도의 경기고요. 최종에서는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승부 쪽으로 좀 투표율이 많이 몰려서 이 경기를 무승부에 가져갈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두 팀의 경기력 차이도 그렇고, 뭐 전력도 그렇고, 뭐 두 팀 다 사실 뭐 경기력으로 표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만큼 두 팀 다 뭐 좋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비등한 두 팀의 경기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그래도 홈팀인 몰도바에 좀 표를 가져가 봤습니다. 뭐 몰도바가 유리하다라고 보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뭐 조금이나마 홈에서의 이점을 살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단통 승으로 독식에선 이변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12번 경기입니다. 스웨덴 대 벨기에. 이 경기는 뭐 최종과 독식픽 동일하게 단통 패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두 팀의 모습들을 봤었을 때 스웨덴은 좀 너무 노쇠화가 되어 있고 좀 중원에서의 힘싸움이 벨기에 상대로 좀 많이 밀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벨기에가 지금 굉장히 좀 아쉬운 황금 세대가 좀 아쉬운 전진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의 스웨덴의 이런 노쇠화가 된 이런 스웨덴이라면 무난하게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오스트리아 대 아제르바이잔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오스트리아가 조금 경기력이 애매하긴 해요. 뭐 경기적인 부분들이 아제르바이잔이 오히려 좀 해볼 만한 경기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배당이 우선 너무 좀 낮게 책정이 됐고 그리고 경기적인 부분들에서도 아제르바이잔이 수비적으로 나오더라도 오스트리아가 좀 애매하긴 해도 승리는 가져갈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세르비아 대 리투아니아의 경기인데요. 리투아니아가 워낙에 뭐 경기에 대한 정보도 없고 경기력적으로도 좀 굉장히 많이 밀리고 세르비아는 그래도 공격에서의 화력들이나 득점을 만들어내는 모습들,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 자체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경기도 의심 없이 세르비아의 무난한 승리 그리고 많은 투표율에 몰린 경기 이 경기는 단통 승으로 최종과 독식 모두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픽과 독식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또 승무패와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